30년 근무 후 퇴직 공무원 연금 290만 원인데 생활비는 월 400만 원? 공무원은 연금 나오니까 노후 걱정 없잖아요.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말이다. 정년까지 성실하게 근무하고 매달 안정적인 연금이 들어오니 은퇴 이후 삶도 자연스럽게 안정될 거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연금이면 충분하지 않나? 라고 말한다. 그런데 막상 은퇴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까이에서 들어보면 전혀 다른 현실이 보인다. 생활은 되는데 마음이 안 편해. 갑자기 돈이 줄어드니까 계속 계산하게 돼. 아껴 쓰면 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더라. 특히 30년 넘게 근무한 퇴직 공무원들 중에는 월 연금 250만 300만 원 수준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젊을 때는 꽤 든든해 보였던 금액이다. 그런데 막상 은퇴 후 실제 생활비를 계산해보면 월 400만 원 정도가 지출되는 가정이 꽤 많다. 여기서 사람들은 묻는다. 아니, 은퇴했는데 왜 생활비가 400만 원이나 들어?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 노후의 지출은 단순히 먹고 사는 비용만으로 계산되지 않기 때문이다. 은퇴 후 가장 먼저 달라지는 건 수입보다 감정이다. 직장 다닐 때는 월급이 매달 들어온다. 성과급이든 수당이든 예상 가능한 흐름이 있다. 무엇보다 앞으로도 계속 벌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이 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연금은 들어오지만 추가 수입은 제한적이다. 돈이 나가는 건 똑같은데 다시 채울 수 없다는 생각이 사람을 불안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보자. 30년 근무 후 퇴직한 63세 김모 씨. 퇴직 전에는 세후 월급이 500만 원대였다. 자녀 둘 키우고 대출 갚고 부모님 병원비도 도우면서 살았다. 퇴직하면 좀 편해질 줄 알았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다. 공무원 연금으로 월 290만 원이 나온다. 처음엔 둘이 살면 충분하겠네 싶었다. 하지만 실제 지출을 적어보니 이랬다. 관리비 공과금 45만 원, 식비 90만 원, 자동차 유지비 35만 원, 보험료 55만 원, 병원약값 30만 원, 경조사 모임비 40만 원, 통신비 15만 원, 자녀 지원 및 손주 용돈 50만 원, 기타 생활비 40만 원. 합치면 400만 원을 훌쩍 넘는다. 김 씨는 말한다. 사치한 것도 아닌데 돈이 계속 나가. 특히 병원비랑 보험료가 생각보다 너무 커. 이 사례가 특별한 걸까? 오히려 은퇴자들 사이에서는 흔한 이야기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다. 은퇴하면 돈을 덜 쓸 거라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인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은퇴 후에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직장 다닐 때는 바빠서 돈 쓸 시간도 없다. 하지만 은퇴하면 외식도 늘고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도 시작한다. 건강관리 비용도 커진다. 무엇보다 의료비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한다. 60대 초반에는 버틸만하다. 그런데 70대에 가까워질수록 병원 방문 횟수가 달라진다. 처음엔 고혈압 약 하나였는데 당뇨 관리가 추가되고 허리 치료받고 치과 치료하고 MRI 찍고 건강검진 따라가다 보면 생각보다 돈이 크게 빠져나간다. 게다가 부모 부양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엔 자녀 문제가 남는다. 취업 준비하는 자녀, 결혼 자금, 손주 돌봄. 은퇴 이후에도 부모 역할이 완전히 끝나지 않는 집이 많다. 특히 한국에서는 자식 힘들다는데 모른 척 못하지라는 정서가 강하다. 그래서 연금만으로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던 가정도 실제론 적자가 나는 경우가 생긴다. 그렇다고 해서 답이 없는 건 아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연금 금액보다 생활 구조다. 같은 연금 290만 원이어도 누구는 안정적으로 살고 누구는 늘 불안하다. 차이는 소비 습관과 준비 방식에서 나온다. 은퇴 준비를 잘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세 가지다. 첫째, 고정 지출을 줄여놓는다. 특히 보험료와 자동차 유지비 차이가 크다. 은퇴 후에도 현역 시절처럼 보험을 여러 개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월 70만 100만 원씩 보험료 내는 은퇴자도 있다. 하지만 이미 자녀가 성장했고 필요한 보장이 달라졌다면 구조를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다. 은퇴 후 주행량은 줄었는데 차량 유지 수준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다. 차 한 대만 줄여도 매달 수십만 원이 절약된다. 둘째, 소비의 기준을 바꾼다. 현역 때는 고생했으니 이 정도는 써도 된다가 가능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돈의 의미가 달라진다. 이제는 얼마를 버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은퇴 이후에는 보여주기 소비보다 지속 가능한 소비가 훨씬 중요해진다. 실제로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을 보면 의외로 검소하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지출 통제를 생활화했기 때문이다. 셋째, 작은 수입이라도 계속 만든다. 많은 은퇴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다. 나는 이제 생산성이 없는 사람인가? 라는 상실감이다.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계속하는 사람들이 훨씬 건강하게 은퇴 생활을 유지한다. 예를 들어 주 23일 강의, 자격증 활용, 공공기관 계약직, 소규모 온라인 판매, 취미형 부업 같은 활동이다. 5월 50만 100만 원만 추가돼도 심리적 안정감이 완전히 달라진다. 연금 외 수입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큰 힘이 된다. 노후 준비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은 이것이다. 어떻게든 되겠지. 반대로 가장 안정적인 사람들은 은퇴 전부터 현실적으로 계산한다. 내가 실제로 매달 얼마 쓰는지, 의료비가 얼마나 늘 수 있는지, 배우자와 둘이 몇 년을 더 살아야 하는지, 자녀 지원은 언제까지 가능한지, 집과 차량 유지 비용이 적절한지, 이런 걸 숫자로 적어본다. 막연한 불안은 사람을 지치게 하지만 구체적인 계산은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만든다. 결국 은퇴는 일을 그만두는 시기가 아니라 삶의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시기에 가깝다. 30년 근무 후 받는 연금 290만 원. 누군가에게는 충분한 돈이고 누군가에게는 부족한 돈이다. 중요한 건 액수가 아니라 그 돈으로 어떤 삶을 유지할 것인가다. 은퇴 이후 진짜 필요한 건 화려한 노후가 아니다. 매달 통장을 열어도 불안하지 않은 삶, 병원비가 나와도 흔들리지 않는 삶,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는 삶,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아직 괜찮다라고 느낄 수 있는 삶이다. 노후는 결국 돈만의 문제가 아니다. 삶의 속도를 바꾸고 기대치를 조정하고 현실과 화해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단순히 얼마를 모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까를 미리 연습하는 일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다. 바로 노후의 가장 큰 위험은 오래 사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예전에는 은퇴 후 삶이 길어야 1015년 정도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60세 은퇴 이후 30년 가까운 시간을 살아가는 경우가 흔해졌다. 통계적으로 보면 지금의 60대는 과거의 60대와 완전히 다르다. 예전에는 노인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다면 지금은 여행도 다니고 운동도 하고 사회활동도 계속한다. 몸은 젊어졌지만 문제는 하나다. 생활비가 들어가는 기간도 함께 길어졌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 부족한 상황을 가정해보자. 에이, 100만 원 정도야 어떻게든 되겠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그 부족분이 20년 동안 이어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100만 원 12개월 20년. 단순 계산만 해도 2억 4천만 원이다. 여기에 물가 상승까지 포함하면 실제 부담은 훨씬 커진다. 특히 사람들은 노후 자산을 계산할 때 현재 가격 기준으로 생각하는 실수를 자주 한다. 지금 짜장면 한 그릇이 7천 원이라고 해서 20년 뒤에도 그 가격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의료비는 더 빠르게 오른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단순 감기 치료보다 만성질환 관리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과학적으로도 인간의 몸은 60세 이후부터 근육량 감소가 빨라진다.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한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이는 힘만 담당하는 게 아니다. 혈당 조절, 면역 유지, 낙상 예방과도 깊게 연결된다. 즉, 근육이 줄어들수록 병원 갈 확률이 높아진다. 실제로 노년층 의료비 지출에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낙상 사고다. 한번 고관절이 골절되면
회복 과정에서 활동량이 급격히 줄고 그 이후 건강 상태가 무너지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노후 준비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있다. 돈만 준비하지 말고 몸도 준비하라. 이 말은 단순한 건강 조언이 아니다. 경제적인 의미도 매우 크다. 규칙적으로 걷고 근력 운동하고 체중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의료비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완만하다. 반대로 건강 관리가 무너지면 연금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실제로 은퇴 이후 갑자기 큰 병이 생기면 사람들은 두 가지 충격을 동시에 받는다. 첫 번째는 치료비 부담. 두 번째는 앞으로 더 아플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그래서 노후에는 단순 자산보다 회복력이 중요해진다. 돈의 회복력, 건강의 회복력, 인간관계의 회복력. 이 세 가지가 무너지면 은퇴 이후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떨어진다.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울감도 커질 수 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다. 은퇴 후 행복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를 조사했더니 단순 자산 규모보다 사회적 연결감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난 경우가 많았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다. 매달 500만 원을 쓰면서도 외롭고 불안한 사람이 있는 반면 300만 원으로 살아도 사람 만나고 웃으면서 안정적으로 지내는 사람이 있다. 결국 인간은 소비만으로 만족을 느끼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은퇴 준비를 잘한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 돈만 준비하지 않는다. 운동 모임 하나, 취미 하나, 자주 연락하는 친구 몇 명, 매일 가는 장소 하나를 만든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된다. 특히 남성 은퇴자들이 힘들어하는 이유 중 하나가 소속감 상실이다. 직장에서는 늘 누군가 찾고 연락하고 역할이 있었다. 그런데 은퇴 후 갑자기 하루가 비어버린다. 처음 몇 달은 자유롭다. 하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가 사회에서 사라진 느낌을 받는 사람도 많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은퇴 후에도 작은 역할을 유지하라고 조언한다. 아파트 관리단 활동, 봉사활동, 강의, 취미 모임, 재능 기부. 중요한 건 큰 돈이 아니다. 나는 아직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감각이다. 생각해보면 노후의 본질은 단순히 늙어가는 과정이 아니다. 잃지 않는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더 가깝다. 건강을 잃지 않고 인간관계를 잃지 않고 삶의 의미를 잃지 않는 것. 연금 290만 원이라는 숫자는 결국 시작점일 뿐이다. 진짜 중요한 건 그 돈으로 얼마나 안정된 마음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다. 그래서 노후 준비의 마지막 목표는 어쩌면 이것인지도 모른다. 버티는 삶이 아니라 계속 살아보고 싶은 삶.